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지금 친구들이 좀 더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전체 수락을 눌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준비를 하고 제가 시작할 때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께서 이거 혹시 제 소리하고 그다음에 제 영상이 잘 들리는지 잘 보이는지 여러분들 채팅이 있을 거예요. 채팅에다 한번 올려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에다 한번 잠깐 올려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대림대학교 보건의료 행정과 면접 라이브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설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면접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 면접의 분위기, 평가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라이브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또 참조될 수 있게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업로드를 할 건데요. 네, 제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대한 공유하기 위해서 네, 화면을 제가 좀 켰습니다. 네, 화면을 하나 켰습니다. 저희가 오늘 9월 29일 4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팅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내용들을 알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참여했던 분들 32여 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아이스커피 쿠폰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카톡으로 여러분들 오늘 참석했던 사람들 저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그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학의 면접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이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실제 평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냐면 점수를 보게 되면 1000점 만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1000점 만점 중에서 600점은 여러분들 학생부, 그죠? 학생부 점수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0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면접 평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학생부 성적에 대한 거는 지금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면접을 어떻게 잘 준비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의 평가 항목, 또 배점에 대한 얘기, 또 평가 내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예상 질문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평가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림대학의 면접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이 내용들을 구분해서 면접을 하게 되냐면 실제 학과마다 어떤 학과는 평가 항목이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4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수학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평가 항목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만큼 100점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대학은 대학 학과마다 배점이 면접의 배점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600점인 데도 있고 대부분의 학과가 400점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400점 만점으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래서 평가의 항목을 보면 인성 및 성실성. 그리고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전공 적성 및 비전. 세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전공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거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서비스 마인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 마인드는 저희가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병원의 환자와 또 주변에 있는 병원 내부에 있는 내부 어떤 그 직원들, 그러니까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 따른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0점 만점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 내용은 각기 인성 및 성실성에 대해서는 자기소개, 발표력, 태도, 이런 걸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대학에 와서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개 문항을 개인당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조에 학생이 5명씩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조당 5명씩 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1개 조에 5명의 학생이 모여서 같이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평가에 따른 질문에 대한 개수는 4개 문항이 될 겁니다. 그 4개 문항은 제가 아까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평가 문항별로 인성 및 성실성에 따른 문항 한 문제, 전공적성 및 비전에 따른 문항 한 문제, 또 지원 동기, 전공 관심에 따른 내용 한 문제, 서비스 마인 한 문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가자가 어떠한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캐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해 왔던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평가 내용이 이런 게 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이 예상 질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 질문에 대한 건 실제 그 당시에 면접 때 이 문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대학에서 타과에서 운영했던 질문을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자, 잠깐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어떤 친구가 못 들어오고 있대요. 승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내용을 잠깐 보면서, 자, 여러분들 가능하면 승인을 다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자, 많이 바쁘죠. 지금 학교에 생활도 있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오늘 시간에 대한 게 맞추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예,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냐면, 평가자는 4개의 문제를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1개 조에, 한 조에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사람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사람한테 한 문항을 발표를 해보라 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4명의 또 추가적인 친구들도 똑같은 문항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자, 4개의 문제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나갈 거예요. 그럼 4개의 문제를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대림대학교에서 학과에서 운영했던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 과에서 만약에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이 평가 항목 4개 평가 항목당 각각 한 평가 항목당 10문항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0문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세하게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우회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면접 예상 질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평가 항목이 인성 및 성실성에 아마도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먼저 답을 하려는지는 현장에 당일날 결정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했던 친구들이 본인이 처음에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에 평가 내용은 이런 거예요. 평가의 내용이 이 학생이 스스로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을까? 발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은 있는가? 또 발표할 때 그 태도가 적절한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이제 평가 질문을 10가지의 질문을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평가 내용을 보면서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내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얼마나,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현재 각 조마다 면접을 보게 되면 약 한 10분 정도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10분 정도. 그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각 개인당 시간을 주어지는 거는 한 2, 3분 정도가 될 거예요. 2, 3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면 되죠. 그러면 평가가 4개의 평가이기 때문에 최소한 30초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분 이내에 돼야 되죠. 만약에 1분을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 1분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시간 타이머를 재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를 보면서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느껴져요.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가에 따른 그런 전략적인 이야기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평가에 대한 질문을 쫙 안내해주고 이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학생 한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본인을 어떻게 소개할 건가? 그죠? 어떻게 소개할 건가? 두 번째, 자신의 성격에 대한 장점과 단점, 설명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 네. 본인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가 있죠? 세 번째,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분명히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떤 일인지를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왜 했는 것인지, 왜 선정한 것인지에 따른 이유도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 평상시에 존경하는,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뭐냐면, 누구를 존경하든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왜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른 게 조금 더 설득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유가 내가 왜 존경하는 것인지에 따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다섯 번째.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왜 2번 문항에 보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거를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저의 장점은 뭐뭐뭐뭐뭐뭐뭐, 그다음에 저의 단점이라면 어떤 것을 꼽아볼 수 있는데 실제 5분 문항을 한번 활용해서 제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예, 단점은 사실은 나중에는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장점만 있지 단점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좀 본인을 좀 뭐랄까 좀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 그다음에 또 제3자가 볼 때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스스로 이게 바로 인성과 성실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메우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자기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문항 이런 게 있네요. 오늘 면접을 통해 본인이 반드시 본 학부와 전공에 입학해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학생이 입학을 해야 된다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뒤쪽에서 지원 동기라고 하는 평가 항목이 있었잖아요. 지원 동기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열정적으로 설명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열정적으로 좀 했으면 싶어요. 이를테면 뭐 다른 것들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내가 왜 이 학과에 오고 싶은지 내가 여기 와서 이러한 전공을 왜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있었으면 싶어요. 그 이유는 개인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건의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도 한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스토리를 좀 넣어서 뭐 이를테면 어떤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연찮게 그 병원에서 어떠한 어떤 전문가나 어떠한 의료 정보에 대한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런 것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저런 것들에 따른 관심을 더 높게 가질 수 있는 뭐 하나의 어떤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그 잡이 되게 괜찮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잡을 계속 갖고 싶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야기하는 방법은 제가 4가지 평가 항목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좋을 것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건의료 행정과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 중 생각나는 것 3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 과 홈페이지를 방문을 안 한 친구라면은 이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 않겠죠. 지금이라도 우리 과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홈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라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대상으로 설명하면 되죠. 설명의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된다. 30초에서 한 45초 사이.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또 8번째 질문이 있다면 본인에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나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는 그것을 사실은 극복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군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극복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또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왜 되게 어렵구나. 어렵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얘를 내 스스로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째, 본인이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뭐 이거를 쓰라는 건 아닌데, 저는 정리정돈을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뭐 예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많이 어질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정리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사용을 할 때, 활용을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본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10번째요. 성실성과 책임감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낸 경험을 말해 보세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뿐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성실성과 책임감에 따른 경험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생활하고 다시 집에까지 돌아갈 때 그 과정에서 성실함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성실한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거를 말해보면 되죠. 또 하나는 책임감과 관련되어서 같이 연결해 보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학교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뭐 옆에 누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끄시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다. 그래서 되게 무거워 보여서 뒤에서 이게 밀어줬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거리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문항을 접도록 할게요. 자, 평가 항목 두 번째인데요. 전공 적성 및 비전입니다. 얘는 평가자들이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 학생은 우리 학과에 와서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 장래 목표가 뭐지? 이 친구는 비전을 자기 스스로 비전을 가지고 있나? 또 하나, 취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학생이 우리 학과에 오면 열심히 할 거잖아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분야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싶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다면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라는 거에 맡기잖아요. 그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가 뭐지요? 스스로 찾아봤나요? 우리 학과에 오면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리플렛을 실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오픈을 해 놓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이는지 모르시나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내용들도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 관련되어지는 리플렛을 학과의 홈페이지에다가 탑재해 놨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학과에서 어떠한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과는 미래 의료 행정의 표준을 선도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를 얘기해요. 나중에 여기에서 주로 전문가가 된다면 어떤 전문가냐 이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부분은 병원 코디네이터 아니면 이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또 하나는 이제 병원 행정사도 있을 거고요. 보건교육사. 사실 이제 가장 주가 된다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관련되어진 회사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야를 우리는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하다 말았지만 리플렛을 학과 리플렛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학과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참조해 보시면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전공 적성 중에서 장래 목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하고 싶지? 그죠? 여기서는 너는 왜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이 관련된 전문가가 되려고 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부터 질문은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찾아서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있습니다.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의 꿈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성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잖아요. 학생은 왜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의 꿈을 갖게 됐나요? 어떤 계기가 됐나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나는 어떤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꿈을 꿀 때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딱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난 지금부터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에 관심을 더 가져야지. 그리고 취업을 이런 어떤 의료기관에 어떤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보고 싶어.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이러한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니 내가 이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이나 아니면 평생 여러분들 100년 이상을 살 텐데 평생 잡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 역량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게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어떤 보건 의료 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죠? 그죠? 아까 제가 꿈을 갖고 싶을 때, 뭐죠?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특히 이 행정 전문가가 어떤 행정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가장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보, 그죠?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이게 가장 이제 예전에는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썼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2018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 전에는 의무기록사라는 명칭을 썼죠. 그래서 국가가 앞장서서 명칭을 바꾼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고전적으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썼을 때는 환자의 어떤 기록 정보를 의무기록사가 자기의 필체로 다시 옮겨 적는다던가 얘를 좀 정리를 해서 보관해 어떤 그 질병에 따른 분류 그런 부분들이 주 업무라면 지금은 종이 페이퍼로 되어지는 데이터가 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고 얘를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많은 자료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했던 결과를 의사 입장에서는 진단 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자료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자료를 누가 만든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만든다. 그럼 이제 일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왜 내가 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가 되어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건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를 얘기할 때는 현재를 본인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미래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내가 지금은 어떤 생각, 나의 꿈은 어떤 겁니다. 앞쪽에서 얘기했던 꿈 있죠? 어떤 전문가 되고 싶은 거? 그리고 여기를 벌써 확정했다라는 근거하에 내가 포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뒤쪽에서 보게 되면 10번의 문항을 보세요.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 장래의 비전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제가 30대가 되면 어떤 종합병원에 이를테면 제가 중간 관리자가 되어져서 아주 어떠한 역량을 제가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펼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40대가 되면 제가 어느 정도의 그 병원에서 실장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하나의 팀을 이끌 만한 팀장이 되어져서 아주 병원의 환자의 데이터나 의료 정보를 앞장설 수 있고 보건의료 어떤 자료, 기준, 표준, 보통 이제 표준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의료 정보 표준에 아주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50대에서는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더 이를테면 후배들을 육성할 수도 있고 또 협회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베풀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꿈과 이
어떤 세대별로 연결되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가 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꿈과 연결되잖아요. 지금 여기 전공 적성 및 비전은 문제가요. 거의 하나의 문제와 거의 비슷해요. 아, 꿈과 관련되어지는 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를 통해서 너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열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설명하는 거하고 머리에다가 내용을 다 달달달 외워서 이야기하는 거군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보건의료행정 전문가가 병원이나 어디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능력이 있다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되어지는 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되잖아요. 관계 형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좀 편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환자를 어이없이 여겨서 나의 역량과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좋은 직장이란 어떤 직장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얘기되면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은 없죠?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력 이렇게 얘기는 설마 진짜 마음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직장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좋은 직장은 뭔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좋은 직장. 첫 번째는 뭐예요? 좋은 사람과 좋은 업무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업무하는 결과가 다른 사람한테 봉사로 느껴지고, 그 봉사를 받은 사람이 진단과 진료를 잘해서 질병을 완쾌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면 나의 직업과 나의 직장은 진짜 멋진 직장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직장이 있다면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홉 번째. 졸업 후 어떠한 진로를 진출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아까 얘기한 진출 경로도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친구들은 질문을 이제 올려주고 있어요. 질문 계속 올려줘도 돼요. 질문을 올려주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잘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질문은 가능하면 지금 여기 그 오픈 카톡에다가 우리 또 다른 선생님이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려주면 그 모니터링 했던 결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김땡땡의 학생이 올려줬는데요. 졸업 후 의정장교, 의무부사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랬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더 올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질문을 계속 올려주세요. 자, 아홉 번째, 아까 얘기했죠? 어떤 진로를 진출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항목 세 번째 항목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항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 동기예요. 이 친구가 왜 우리 과를 오려고 하지? 그리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나? 관심은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우리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고 지원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실제 학교에 와서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사실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가 내용이 다 우리 공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스스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평가의 의도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문에 따른 대답을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예상 질문이지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태도가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능력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병원에 취업하고 싶어서 병원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를테면 고등학교 때 동아리, 자율 동아리, 아니면 어떤 무슨 동아리명이 있겠죠. 그 동아리 관련된 부분을 설명 막 하면서 내가 더 알고 싶어서 어떤 전문가에게 찾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다양한 대학에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어떤 내용을 찾아보기도 하고 등등등등, 저 이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 요즘에 경기꼬매대학 수업도 하잖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은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꼬매대학에서도 제가 보건의료 전문가 형태로 강의를 해요. 그러면 꿈의대학도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경기 꿈의대학에서 이런 걸 듣고 이런 걸 듣고 관심이 되게 많아서 경험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썰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하든, 어떤 내용을 하든 평가자가 들었을 때, 이 친구 진짜 열심히 우리 과에 오면 저게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 생활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뭐 대학에서 동아리도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한번 대학에서 어떤 동아리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저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취미생활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찾아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 대학에 오자마자 저는 취업을 열심히 좋은 취업을 갖고 싶기 때문에 뭐 스터디 그룹을 뭐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 정답일 거예요. 단 그 이유가 누가 듣더라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게 보이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게. 자, 세 번째.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앞쪽에서 우리가 그죠?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죠? 전공 적성에서 얘기했잖아요. 30대, 40대, 50대에서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당연히 말해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그냥 아주 정직하게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자, 쌤은 보건의료 행정과에 지원을 왜 했어요?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앞에서 인성 및 그 성실성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이런 걸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우리 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면접에 이게 질문이 될까 안 될까를 떠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슴속에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그 내용에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대학에서 어떠한 분야의 전공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전공 동아리 종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동아리를 만약에 활동한다면 나는 이런 분야에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동아리가 자율 동아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학과나 전공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많다. 그런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관련된 동아리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뭐 학생의 생각이 어떤가? 활동하고 싶다라는 것은 뭐죠? 분명한 거는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전공에 따른 관심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이 보건의료행정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왜 내가 지원하고 싶은 것인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지원을 하지만 내가 딱 맞아요. 나는 여기에 너무나 잘 맞아요.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싶고 등등등등. 다 이거는 본인의 능력, 역량, 태도, 여러분들의 의지 다 종합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학과에 지원을 왜 하는가? 내가 왜 하고 여기 와서 어떤 걸 얻고 이후에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왔는가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좀 같이 믹싱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계속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구들이 계속 지금 온라인 라이브 설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또 한 가지. 무엇인가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이것도 뭐 답이 없는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이라는 거를 분명히 어떤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었는지, 그다음에 왜 그걸 한 건지, 그죠? 언제 한 것인지, 그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이거 학과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관련이 있어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죠. 평가자 입장에서는 생뚱맞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학과와 연관성 있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무엇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본인이 가장 보건의료 행정과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제가 여기 해보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여기 지원합니다. 저는 어떠한 역량과 태도를 자세가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죠? 그리고 내가 향후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등등등등을 다 썰을 푼다면, 해서 얘기했던 거와 아홉 번째가 연결이 되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한 문항을 분석해가지고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상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고 있는 거는 질문을 했을 때 평가자들은 이러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에 따른 준비를 할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준비성과 어떠한 태도로 준비하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질문을 받더라도 다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에 따른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뭐를 둬야 돼요? 내가 왜 진정성 있게 이 학과와 이 전공을 하고 싶은 것인지 마음속에 진짜 뭔가를 넣어놔야 돼요. 머리에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머리에 넣는 것도 중요한데 외우기 위해서 머리에 넣는 거는 노. 이거는 노예요. 제가 왜 노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아홉 번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했죠? 자, 열 번째, 향후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공부를 통해서 향후에 제가 취업을 어떤 분야에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자, 네 번째 평가 항목입니다. 이 평가 항목 서비스 마인드를 마치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었던 거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의 준비를 어떤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평가 항목 서비스 마인드예요. 서비스 마인드. 우리는 보건의료의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특히 행정 전문가잖아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야 너네 행정이야? 너네 행정과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앉아가지고 펜만 이게 뭐 돌린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보건의료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그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대상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요.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왜냐면 모든 자료가 환자로부터 나오는 정보잖아요. 자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환자 의료 정보죠. 그러니까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환자에 관련된 행정을 진행하기 위한 스스로의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인드는 이렇다라는 거가 사실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표현, 예절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정이 나와. 또 하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가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자, 1번. 학창 시절에 했던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어, 요즘에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봉사 시간이 한 몇 시간이나 돼요? 뭐 50시간 넘나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도 봉사활동도 하는 것처럼, 고등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경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야기거리. 또 하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본다? 이 학생의 서비스 마인드가 있나 없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매점에서 매점 좀 그런가요? 그지 말고 그냥 뭐라 그럴까 요즘에 뭐 CU 학교에 많이 CU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CU 매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떤 제품을 아니면 어떠한 그 물건을 이제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거를 손님이 올 때의 그 인사성,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를 찾고 있을 때 가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포장지에 담아서 잘 가져갈 수 있게끔 패킹해 주고, 그리고 그 나갈 때 계산을 잘 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절이잖아요. 왜냐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직원과 그다음에 그 손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라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취업하게 되면 병원의 보건의료행정 전문가와 환자와 아니면 내부 고객, 그죠? 환자는 외부 고객이에요. 근데 외부 고객 말고 내부 고객도 있죠? 그 기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다 내부 고객이에요.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물리치료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업무라는 게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도 하고, 최소한 싸우면 안 되겠죠. 싸우지 않고 본인의 표현을 잘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뭐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문제. 학창 시절에 받았던 기억에 남는 서비스 경험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1번과 2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냉정히 보게 되면. 1번과 2번은 별 차이가 없어요. 단, 여기서 뭐냐면, 또 확실하게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은 다 뭐예요? 서비스잖아요. 그죠?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사실은 서비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큰 차이가 없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건의료행정 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 생각해 볼까요? 보건의료행정 전문가가 돼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할 텐데, 그 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누구를 얘기했죠? 서비스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설명해야죠. 저는 외부 고객의 환자가 이래 있고 그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 돼서 질병이 되게 심한 질병이 있을 때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질병을 분류를 잘해서 의사들이 치료를 잘 할 수 있게끔 자료 구성을 잘 한다던가 어떤 이유를 하나 대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 대야 되는 거. 아니면 외부 고객이 아닌 내부 고객인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방송사나 아니면 임상병리사나 되게 많은 기사들로 의사들이 만들어서 보건의료 정보 관련되어진 자료의 하나에 패킹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업무로서 하나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들과 어떻게 해요? 서비스에 관련되어지는 것도 연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런 경우도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번째. 보건의료 행정과 입학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학교 생활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학교 생활 재밌잖아요. 학교 생활은. 고등학교 생활은 좀 지겨울 수도 있죠. 아우 저는요 고등학교 생활 진짜 재밌게 했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빨리 졸업을 해야 되겠다. 대학에 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막 웃거나 그렇게 설명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절, 자세, 표정, 의사표현. 의사표현이라는 얘기를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공이 평가 항목의 4개 평가 항목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의사는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들고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 차렷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손을 써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적절하게 몸을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움직여주는 거. 앞에 평가자는 몇 명이 올 거냐면 3명이 앉아 계실 거예요. 평가자가 3명. 그러면 한 사람하고만 계속 아이 컨택을 할 건가요? 2명은 그러면 안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떤 분이 분명히 질문을 했으면 질문을 했던 사람을 먼저 쳐다봐야 되겠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질문에 관련되어지는 것을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쳐다봐야죠. 그죠? 쳐다볼 때는 어떻게 인상 깊게 쳐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역량, 능력, 여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얼마만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번째로 넘어갑니다. 5번째. 보건의료행정 전문가가 되려면 건강이 중요한데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아침마다 저는 달리기 합니다. 저는 저녁에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지만 고등학교 수업 마치고 나서 웨이트를 해요. 저는 집 주변에서 요즘에 약간 좀 이 몸을 이렇게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내 몸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얘기할 때 자세, 그냥 무표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즐겁게 표현하는 그런 거 있죠. 약간 미소를 띤, 되게 중요하죠. 약간의 미소를 띤, 약간 긴장을 업한, 그죠? 약간 너무 긴장하게 되면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앞에 있는 3분의 평가자로 하여금 저 친구는 진짜 되게 긍정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하고요. 전달을 잘하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학창시절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건 뭐 경험에 대한 거니까 봉사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학생들과의 어떤 여행에 대한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 정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7번째.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고3 학생들 사실 뭐 제 딸도 지금 고3이긴 한데 저녁에 가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보면 얼굴이 그냥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얼굴과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행복이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되죠. 순간의 행복은 분명히 있고,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행복은요,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동료가, 친구들 등등등 잘 생각해서 한번 두세요. 자, 8번째, 서비스 참여 경험과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왜 똑같죠? 서비스 경험을 말해보라고 얘기했던 게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거 이야기했던 거 두 번째 문항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왜 경험을 하고 그 서비스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만 정확히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누가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진짜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째, 선배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본인에게 자꾸 시킨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대학에 와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린 3년제니까, 여러분들은 선배가 없네요. 그죠? 여러분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자마자 뭐가 돼요? 일기생이 되는 겁니다. 일기생. 저는 제가 이제 어느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기생이 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요. 일기생들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혹시나 나중에 대학에 돌아오면 내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면 내가 일기생들 중에서 강의를 먼저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하면 그 학생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정원 내로 뽑는 학생이 35명이잖아요. 내년부터 4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어쩌면 10년 이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이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또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또 수업을 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는 그 경험자가 방법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일기의 프라이드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선배가 만약에 어떤 일을 계속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질문은 되겠지만 스스로 여러분들 관련되어지는 질문으로 답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맞춰서 질문할 수 있겠어요. 자꾸 자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뭐 선배가 시킨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죠? 예절과 자세잖아요. 선배에 대한 예의를 일단 갖추고 그리고 그 선배가 어떤 거를 자꾸 요구하는 것인지 먼저 보고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누가 봐도 예의를 다해서 자세를 다해서 표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를 듣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어떤 준비를 할 건가요? 실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4개의 평가 항목이 있었는데 이 평가 항목을 물어보는 거는 실제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다 포괄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었던 평가 항목을 연결하게 되면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자세 있잖아요. 말을 하는 방법, 이것들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졸업 후 의정장교 의무부사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랬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리 홍보하면서 의정장교와 의무부사관으로 졸업 후에 군대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는 뭐냐면 병원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건 3학년 때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특기죠. 특기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장교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관학교로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또 하나는 뭐냐면 삼사관 학교가 있어요. 삼사관 학교. 삼사관 학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삼사관 학교를 편입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어떤 그 시험도 보고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가는 제도고, 근데 여기는
의정장교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특기에 있는 걸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는 의정장교는 뭐냐면 병원 행정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의정장교라고 얘기하는 이 군대에서의 보직이 있어요. 보직, 주요 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정장교는 뭐냐면 군대에 있는 병원이에요. 군대 병원도 되게 크고 되게 잘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여기도 환자들이 꽤 많아요. 안타깝지만 군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하고 진료하고 그럴 때 행정적인 업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업무에 따른 행정을 볼 수 있는 장교를 장교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를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국방부에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갈 수 있어요. 요즘적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 한 4, 5년 정도는 군대에서 근무할 수 있겠죠. 근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국가에서 운영했던 경험했던 거는 100%다 경력을 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사관이나 의정장교, 장교로서 되어진 거는 다 쳐주죠. 요즘에 그 사병으로 갔다 온 것도 쳐주잖아요. 어떤 거는 요즘에 군대가 18개월짜리도 있고 20개월짜리도 있고 22개월 계속 변하고 있긴 한데 그 개월만큼 경력을 쳐줘요. 경력을 쳐준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내에 있었던 경력을 다른 사회에서의 경험이 있었던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를 경험과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실제 급여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일반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이 같이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조를 나눠서 보나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군요. 면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면접이겠죠. 면접할 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성화 관련된 학생과 그다음에 일반과 관련된 학생이 막 섞여져 있어요.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하는 날짜에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시 1차는 2021년 10월 10일, 10월 10일은 일요일이에요.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4일까지가 수시 1차잖아요. 수시 1차에 지원한 친구들은 10월 10일 일요일 날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접수 끝나고 나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안내가 갈 거예요. 학생 그 면접을 볼 때 빨리 보고 싶으니까 그 하루 날짜 10월 10일 중에서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한테 시간대를 물어볼 거예요. 나는 10시에 보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저는 오후 2시에 보고 싶어요. 오후 3시에 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학교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조를 구성해요. 조를 구성하는 것은 대학이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 학생과 그다음에 인문계 일반고 학생들이 섞여서 면접을 본다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줄 게 있으면 지금 채팅을 제가 열어놨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고 있는 여기 줌에 채팅 있잖아요. 채팅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참조할게요. 지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실제 어떤 거를 지금 보고 싶냐면 제가 아까 그 4개의 그 평가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질문을 학생에게 했어요. 그럼 학생은 준비된 것들을 설명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 첫 번째 케이스 머리에다가 외웠던 거를 가져다가 막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 좀 추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질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뭐가 믹싱되어지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열심히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다가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생기냐면 어떤 친구가 자기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본인이 점수만 까먹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다가 생각을 하는 건 맞아요. 머리에다가 나는 키워드로 생각을 넣는 거야. 학생 왜 지원 동기 물어본다. 그게 뭐예요? 나는 지원 동기는 이런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단어와 영상을 하나의 그림을 생각해 두시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렇게 변할 거야. 난 이렇게 지금 나중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보건의료행정과 면접 설명회를 라이브로 하면서 여기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음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하죠? 소리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 느려질 수도 있고요.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소리가 약간 작아질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설명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다각면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워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돼요.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머리는요, 외웠던 거를 빨리 쏟아내려고 말이 빨라져요. 네, 말이 빨라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 가슴에다가 생각을 담는다. 담는 거는 키워드로 담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담아라. 이거 설명은 그 이미지와 단어를 조합을 해서 편하게 앞뒤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서 해라. 제가 아까 평가 항목마다 얘기하다 보면 중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중심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다가 평가자, 이 면접자에게 여러분들의 의지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못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떨었어. 이런 거죠. 떨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좀 미소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친구 보면 저는 이제 몇 년간의 면접을 이렇게 치러보면 어떤 친구는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굳었어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자자가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 정도로 그냥 버벅대면서 얘기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세 분의 평가자가 계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떨 필요 전혀 없어요.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대림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나는 붙는다. 내가 붙어서 내년에 3월에 내 이 대학을 온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히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뿐이야 라는 것을 자신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면접은요, 자신감을 잃으면 점수가 떨어져요. 자신감을 최대한 높였을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꼭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시 2차는요, 수시 2차에 만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생각이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수시 1차가 있고 수시가 2차가 있는데, 수시 1차에서 만약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했으면 좋은데,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진짜 고대합니다. 그런데 수시 1차에서 만약에 선정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수시 2차에 빨리 넣으세요. 강하게 빨리 넣어서 내가 대림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에 가고 싶다라는 거를 처음에 넣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기에 가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면접 때도 또 올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평가자들이 웬만하면 평가자들 비슷한 그런 분들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평가의 1차 때에, 수시 1차 때에 그 면접에 참여했던 그 마음 그대로 수시 2차에도 하실 수 있어요. 웬만하면 잘 안 바꿀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1차 때 했던 게 되게 경험이 돼서 수시 2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만 있으면 자신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따른 그 내용에 따른 그 내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 또 어떤 친구가 또 올렸네요. 면접 내용에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에서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평가자가 알게 되냐면, 제가 이과에 오고 싶어요. 제가 이과에 오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취업을 어디 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들어도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까먹는 일이 없어야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집에서 말을 해봐야 돼요. 오늘부터 뭘 한다? 앞에 거울 하나 두고 아까 제가 문제 줬잖아요. 그걸 쫙 보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야지. 미소 한번 띄고 자기소개 어떻게 하고 편안하게. 저는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이 학과 들어오게 되면요, 저 멋지게 저 생활할 거고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반드시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한 1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을까요? 더 추가적인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카톡에다가 또 아니면은 지금 여기 채팅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면 뭐가 보이죠? 입시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지원율이 지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와, 지원율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절대 높은 거 아니에요. 절대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점수가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학생부 성적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부 성적의 단계가 어떤 친구는 만약에 4등급이고 어떤 친구가 5등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등급 하나가 점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내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어디서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냐면 면접이에요. 면접은요, 점수를 아까 얘기했지만 세 분의 그 평가자가 여러분들을 각각 점수를 줘요. 누구는 잘 보고 못 본 거에 따라 점수가 어떻게 해요? 2배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확 난다는 얘기는 실제 학생부 성적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만회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생부 성적도 좋고 또 면접도 잘 보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사람이 항상 그러는 법은 없잖아요.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그런 준비가 돼야지 좋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설명이 끝나고 질문이 생긴다면 교수님께 개인 카톡 가능할까요? 언제든지 가능하죠. 언제든지. 제가 우리 여기 그 카톡은 오픈 카톡이고 1대1 카톡도 있어요. 1대1. 그러니까 1대1 카톡도 들어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오픈 카톡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정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우리 홈페이지, 우리 과 홈페이지 있잖아요. 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파워포인트, 제가 오늘 발표했던 파워포인트 자료를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와서 충분히 와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또 좋은 자료 있으면 제가 계속 올려놓을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건 없나요? 네.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자, 그 친구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자, 우리 이땡땡 학생인데요.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오, 중요해요. 맞아요. 자, 잘 모르는 질문을 들었으면, 교수님, 그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모른다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평가잖아요, 평가. 그러면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친구 모르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점수는 높은 점수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전략적으로 하나 팁을 더 드린다면, 어, 진짜 몰라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질문에 대한 걸 하나 보고서 얘기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뭐 이를테면, 어떤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나는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 어떤 거가 있는 곳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 예, 질문 감사합니다. 만약 나라면 얘기하는 거. 이건 FM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 주신 거는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전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라는 거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되게 센스 있는 방법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말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학생한테는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거를 이야기할 때 평가자를 생각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질문이든 간에 자기가 100%다 설명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센스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약간 의외적으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됐던 건 이 정도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이제 스스로 연습도 할 거잖아요, 집에서. 그죠?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 연습의 결과가, 실제 수시 1차, 수시 2차에 좋은 결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여러분들이 대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의 문을 박차고, 우리 대학의 그 정문을 박차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일기에 영예로운 일기에 선배가 영원한 선배죠, 그죠? 일기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진짜 멋진 그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대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면접 라이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고생했습니다.